네, 안녕하세요. 도가연 랜덤입니다. 금일 주제, 직관적 설 10번째 시간인데요. 부동산은 팔 때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매수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여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아파트든 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내가 계약서를 쓸 때부터요. 아니죠. 그 전부터 이 물건에, 이 매물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분석하던 그 시점부터 그럼 내가 뭐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 매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즉 매도 전략, 출구 전략이 매수하는 시점부터 나와줘야지만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내가 2년 후에 매도는 과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땅을 다시 사줘야 됩니다. 그쵸? 그 누군가를 우리는 매수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매수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그쵸? 나중에 누가 내 땅을 사줄까는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가는 건데, 그 매수 수요, 어떤 수요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부가 있겠죠.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가 가진 땅을 대규모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가 뭐 신도시 개발, 지금은 이제 막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수용을 하겠죠. 네. 수용을 하는 거, 내 입장에선, 지주 입장에선 수용을 당하는 거겠죠. 수용을 당하는 지주 입장에서는 네, 그거 역시도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되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새로운 수요자, 내 땅을 사줄 수요자 한 명은 정해졌네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쵸? 제가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수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패하는 투자야, 수용됐어, 꽝 났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토요일날 이틀 전이죠. 강연회를 할 때도 오셨던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수용을 일부러 바라는 지주들도 있어요. 수용에 따른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 땅을 사줄 수요자, 정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드물겠죠? 그쵸?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1번은 좀 패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대 자본. 네.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네. 이런 어떤 자본에 의해서 그쪽에서 내 땅을 팔으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이것도 1번보다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기회가 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뭐 많은 어떤 민간 쪽의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1번과 2번은 내가 땅을 보유하면서 만나기란 어려운 수요자들입니다. 이제는 3번, 4번, 5번이 가장 많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3번, 4번, 5번 중에 새로운 내 땅을 다시 사줄 누군가를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의 구미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3번, 민간 중소개발업자가 나중에 내 땅을 사주려면 내 땅이 어떠한 매력 어필을 해야 되는가? 4번, 실수요자. 대표적인 게 실수요자, 뭐 근생 개발에서 근생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네, 1종 근린이든 2종 근린이든 뭐 식당이든 뭐 카센터든 부동산이든 뭐 학원이든, 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그런 거 하실 분들이 전부 다 실수요자죠. 네, 실수요자의 마지막은 뭐죠? 실수요자에서 가장, 네, 많은 수요도 있지만 가장 수요가 가장 적다 그래야 되나요? 많다기보다는 그 수요를 활용성, 그 수요자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땅은 굉장히 널리고 널렸죠. 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내 집 짓고
사는, 즉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은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실수요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건 역시도 제가 추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부분이긴 합니다. 땅에 있어서 내 땅을 나중에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줄 땅이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실수요자들만 만족을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네, 그런 땅들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실수요자들은 어떤 근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 커피숍이 될 수도 있겠고 식당이나 아니면 뭐 가든, 멀리 가서는 이렇게 뭐 물류센터, 네, 창고, 공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장이나 창고 이런 걸로 대변되는 이제 사업적인 실수요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의 민간 중소개발업자들은요, 어떤 원룸이라든가 뭐 빌라를 지어서 개발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5번은 뭘까요? 나와 같은 개미 투자자가 되겠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땅을 산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분명히 투자자이실 건데 투자를 한 이유,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 이유. 그러면은 나중에 내 땅을 되팔 사람도, 되사갈 사람도, 수요자도 나와 같은 시세 차익을 바라는 투자 목적인 가수요자가 붙어주길 희망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수요자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내가 애초에 매입하는 땅이 1번부터 5번 중에 누구를 만족을 하며 이들한테 어떻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오늘이죠? 얼마 전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 인근 주변에다가 공공택지를 지금 신규 분양을 공급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천 선바이역 주변 쪽에 그린벨트 이런 쪽에 아파트 토지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늘었다. 이런 뉴스 보셨죠? 그들은 뭘까요? 어떤 수요자일까요? 네. 그들은 땅을 지금 사는 사람은 정부를 수요자로 지금 판단을 하고 나중에 정부한테 팔아야지 수용당하든 네, 딱지를 받든 뭔가를 해야지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공공택지 이런 자료가 유출이 안 돼서 몰랐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었던 지주는 또 다른 누군가 수요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수요자는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겠지 라고 기대를 하는 나와 같은 개미 투자자가 목적인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들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매도 전략,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지만 애초에 매수 전략부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실수요자가 탄탄해야 됩니다. 땅은요, 여러분들께 지금 수요자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수요자, 즉 이 땅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식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로 용도를 개발을 행위를 할 것인지 네, 이런 걸 실수요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는 뭘까요? 네, 시세 차익만을 바라는 가수요, 즉 투자 목적인 가수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가수요가 많은 지역이 유리할까요?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 유리할까요? 네, 기본 전제는 실수요자가 탄탄히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실수요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세에 준하는 가격이라도 이 사람들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히려 시세 이상을 주고라도 꼭 이쪽에 입지가 필요한 사람, 공장을 하는 사람, 창고를 지어서 운영을 해야,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사람, 물류센터를 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입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바가 되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내 땅을 제값받고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확률은 실수요자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수요, 여기에 실수요가 있으면서 가수요 시장까지 붙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 그리고 나서 개발 호재이다, 이걸 써놓은 겁니다. 개발 호재가 있으면 개미들이 붙어요. 즉
가수요, 투자 목적인 사람들이 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실수요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지역이면서 거기에 개발 호재가 국책이든 민간급이든 한두 개씩 터져준다면 가수요가 붙어서 나중에 내 땅을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요와 가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건 지도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와, 한 7, 8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10분이 또 넘어가네요. 간략하게, 이건 지금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직관적 썰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그럼 실수요와 가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대변되는 현 사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방 쪽에 수요자들이 많나요? 실수요든 가수요든 다 합쳐서. 네, 지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권입니다. 그쵸? 경기도권, 수도권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아파트 시장은 서울 쪽인데 토지로 비견돼서 비율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수도권까지를 저는 봅니다. 수도권까지를요. 네, 밑에 지역에도 밑에 뭐 충남, 충북 그리고 뭐 전라도, 경상도 쪽에도 국지적으로 네, 실수요와 가수요는 존재를 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통화했던 경산 있잖아요. 경산에 계시는 이제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하셨던 여기 이제 선배님도 아까 통화를 했지만 이쪽에도 어떤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지적인 시장은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주변을 비롯한 수도권 쪽이에요. 그럼 수도권 쪽에서 과연 어느 지역이 좀 더 실수요와 가수요가 존재를 하는가? 네, 이걸 아시려면요,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은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 네, 적용이 되는 법률이 따로 있죠. 네, 수도권 네, 정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지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네, 여기 안 써 있나요? 네, 여기 써 있네요. 과밀 억제권, 성장 관리권,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서울은 과밀,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빠글빠글한 도시들은 과밀 억제예요. 억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성장 관리, 네, 안성, 시흥, 뭐 화성, 그쵸? 뭐 용인, 평택, 파주, 성장 관리 권역. 성장을 뭔가 관리하겠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뿌듯해 보이죠? 네, 자연을 보존하겠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용인, 안성 일부. 네. 여기에 따라서 볼 때 당연히 성장 관리 권역에 속하는 지역들이 향후 네, 어떤 인구 유발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어떤 공장이나 창고 시설을 허가를 수월하게 잘 내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자연 보존 권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연을 보존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평이라든가 여주라든가 가평 쪽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쪽에 가서 공장 지어서 네, 신발 공장 만들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다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많습니다. 즉 나중에 가평이나 양평 쪽에 땅을 사실 때는 어떤 수요가 만족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있는 수요자들 중에서 자, 민간 중소개발업자,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이 개발업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개발행위는 가능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앞에 조망권까지 남한강이나 북한강에 대한 조망권, 네, 아니면 주변에 산을 좀 그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런 매력 어필할 수 있는 분양이 잘 돼야 되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서 전원주택 단지를 그 필지를 하나 분양받았다면 이 땅은 나중에 나와 같은 그 실수요자, 나처럼 집을 짓고 살려는 실수요자, 이 사람한테 만족을 시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어놓지 않았다면
네, 시세 차익을 바라는 개미 투자자 이들한테 매력 어필을 해야 되겠죠. 양평, 가평이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제 3차 국토종합계획에 서해안권 개발을 언급을 돼 있고 지금 이제 제 4차 수정도 끝나가는 마당인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해안권 쪽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성과 평택 이쪽이 사람들이 토지 투자하면은 어떤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화성 쪽이라든가 평택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 라인 당진까지 이 세 군데에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도 네,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제 이 라인 쪽 화성이나 평택과 당진 쪽을 보셔야 되는데 아마 화성과 평택은 너무나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고 거품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뭐 2, 3억 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서 네,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성 요소의 땅을 본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화성이나 평택 쪽에 땅을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5억 이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당진 쪽으로 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느낌이 오죠? 화성과 평택과 당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아산까지 같이 묶어서 가죠. 이렇게. 네, 아산만권, 서해안권 개발로 묶어서 갑니다. 이쪽이 네, 중소기업들, 즉 실수요는요. 어떤 근생시설을 이용하는 실수요도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여주에 땅을 사서 지금 식당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건물로 40평짜리 식당을 짓고 있지만 저는 근생으로 허가를 내서 식당 할 실수요자한테 이제 임대를 주고 나중엔 되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수요보다 더 중요한 수요는 자금대가 더 큰 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장이나 창고 수요를 필요로 합니다. 그쪽은 이 라인권입니다. 이 라인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찍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당진 쪽에서 네,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이요. 평택, 화성이 100만 원이라면 당진은 50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당진 쪽에 네, 지역 입지를 선정하셔가지고 이쪽에서 네, 땅을 보신다면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동시에 만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